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수환입니다. 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월요일만 되면 너무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게다가 또 오늘은 또 외부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진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시장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회복이 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외국이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 여파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이것도 많이 올라온 수치고요. 네.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샀어요. 코스피에서 개인이 8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4,4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팔았는데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8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700억 매도, 기관이 1,500억 매도 좀 고르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는 뭐 계속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도 1.9% 넘었고 한국 10년물은 2.6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한국도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금융주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항상 SD바이오 센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즘 진단키트주 급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또 금요일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말간에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이 넘어가면서 또다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D바이오 센서에서 지난번에 그 전무 인터뷰 내용을 언급해드렸었는데 오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21년도에 진단키트를 7.5억 개 정도 만들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작년 생산량을 넘어서고 추가로 인력 충원과 외주 생산을 통해서 월 4억 개 생산을 위한 증산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4억 개라니. 세계 인구가 50몇 억인데 네. 월 4억 개? 그렇죠. 와, 대박이네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식약처에서 이제 새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수젠텍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새로 승인을 했는데 수젠텍도 이제 지난해에 이미 선투자를 해서 곧바로 이제 키트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수젠텍이 14%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진단키트 허가받은 업체가 이제 5개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피젠인데 레피젠의 진단키트를 유통 공급하는 경남지약이 오늘 4% 상승, SD바이오센서 3.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MP라고 하죠. 그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전에서 이제 발전회사들한테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전기 가스 업종이 두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을 했거든요. 네. 1.7% 올랐는데 SGC 에너지가 2.7%, 한국전력이 2.3% 올랐습니다. 이 SMP 개통 한계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MP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죠. 전기를 사들이는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발전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판매 단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승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는데 한국전력에는 비용 상승 요인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한국전력이 2.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전력 단가 조정을 해서 이제 요금이 상승을 했는데 또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올랐어 있습니다. 원가가. 사실은 한국전력은 또 못 올릴 거라고 해서 이제 막 안 좋았었는데 그동안에 네. 오늘 의외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추가 인상을 안 하면은 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될 참 것입니다. 놀라워. 내가 선전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른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손절 친 줄 알고 올린 것 같아. 저놈의 새끼 손절 쳤다고 뭐 이런. 위에서 보고 있다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했는데 제가 오늘 바깥 일 하느라고 참 놀랍습니다. 네. 네. 참 오래 걸리네요. 네. SGC 에너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발전이랑 에너지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2.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여러 증권사에서 물가 상승률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메리츠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1월 물가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를 해서 기존에 추정했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였는데 이걸 2.6으로 한번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2.9%까지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기준금리 전망도 오늘
올해 1.5에서 1.75%로 상향을 시켰고요. 두 번 더 올린다는 얘기죠? 네, 대신증권에서는 수요축 물가 상방 압력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 전망해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물가가 뭐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부터 이 음식료 섹터에서 원재료 비용 인상을 판가 인상으로 많이 전가를 했었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가격 인상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점유율 60%가 하이트 진로인데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주 가격 인상 시점이 2018년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일에 소주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네. 7.8% 정도 대폭 인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소주 가격도 이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무학이라는 좋은데이 만드는 소주 업체잖아요. 네. 8% 상승을 했고요. 풍국 주정 가격 인상 덕분에 7% 상승했고 하이트 진로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리오프닝 기대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술자리가 늘어나면 이제 소주나 맥주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주 맥주도 오늘 3% 정도 상승했고 롯데 칠성도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금투에서는 음식료 관련된 리포트를 내줬는데요. 주요 원재료인 곡물 가격 상승세가 작년 대비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원재료 비용이 상승해서 이 판가를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면 실적에는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가파른 시점에서는 또 곡물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글로벌 재고율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에서 좀 좋은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아지는 거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해도.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료정밀, 전기가스, 음식료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주식, 의료정밀 빼고는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네. 예. 네. 그리고 화학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LG화학이 5.7% 하락을 했고요. SKC가 3.8% 하락, 코스모화학도 1.8% 하락, 뭐 LG생활건강도 1.6% 하락을 했고요. 건설 섹터가 두 번째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DL건설 다 3%대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현대건설도 2%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 건설주들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네. 현대 산업개발 사고 이후부터 좀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냥 단순히 건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약화된 게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작년 3월 발행했던 회사채 금리가 1.83% 정도에서 2.88%를 넘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150bp 이상 치솟기도 했는데요.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건설은 2021년 6월 달에 2.52%였던 금리가 올해는 3.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건설도 1년 만에 1.27%에서 2.7%로 2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한화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거든요. 네, 근데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A-인 HDC, 현대 EP 이 회사는 이제 회사채 시장 투심 악화 때문에 지난달에 3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연기를 했습니다. 롯데건설과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 계획을 접었다라고 알려졌고요. 오는 10일에는 이제 한화건설의 회사채 발행 1,200억 조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아마 첫 회사채 발행 건설사 중에서는 그런데 요 조달도 온전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증권사 IB 쪽에서는 최근에 건설사들의 회사채 수요가 좀 많이 둔화가 돼서 이 세일즈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채 발행을 해줬는데 이걸 세일즈를 못하면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과 SK 에코플랜트도 각각 2,000억, 1,500억씩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화건설의 수요 예측이 이 결과가 이 회사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예, IPO 계획을 철회를 했었죠. 네. 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이 건설사들의 이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좀 지속되면 이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대형 건설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청업체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한테도 이 영향이 좀 번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돈만으로 집 짓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이런 때 항상 브릿지론이든 무슨 론이든 론을 땡기는데 그 비용이 높아지면 건설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에코프로 회장과 이제 에코프로 BM 경영진들의 내부 자거래 혐의, 요거는 이미 기사화 됐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는 이제 단골 식당의 주인 명의까지 이용을 해서 에코프로 회장이 내부 거래에 이용을 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정황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전에 장중 마이너스 10%까지 갔었거든요. 네. 에코프로 이 모회사는 1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한 3시 정도 조금 안 돼서 경영진이 이제 사퇴를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급격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낙폭을 좀 줄였네요. 야, 저게 사실은 그냥 계속 꾸준히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안 팔고. 안 그렇잖아요. 팔고요. 계속 샀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안 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수주 나오기 직전에 샀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그게 보니까는 차익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부 정보를 알고 이용을 했느냐 여부가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게 범죄로 연결된다라는 거고. 그 대주주들 중에서 우리 회사 좋은데 잘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정기적으로 월급 날마다 사는 겁니다. 계속. 평소부터 해왔다면 뭐 문제가. 계속 평소부터 계속 사서 안 팔고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럼 문제 없어요. 그리고 태우세요. 네. 네, 태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참 남양유 사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경영진이 사퇴한다라고 하니까 주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또 심지어 회사 판다고 하니까 더 오르고 안 판다고 하니까 도로 떨어지고 네.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수급 쏠리는 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인데 금액이 꽤 커요. 지금 사야 되는 금액이 아직 더 남은 것 같죠? 많이 남았고요. 네. 지금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인데 오늘은 47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전체에서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LG엔솔 사고 나머지는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기관 전체로 보면 LG엔솔을 1,4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는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리고 NH증권에서 추정을 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으려는 패시브 자금 수요가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월 9일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좀 당분간은 더 오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2조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네. 반면에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은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90%나 할인해도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은 제시는 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1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유가 상승과 화학 사업 공급 과잉을 감안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과 ROE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이 단순히 싼 종목 가지고는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LG 화학도 지금 싸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5.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화학 쪽 사업이 15조 원 정도, 첨단 쪽이 10조, 기타 10조,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를 90% 할인해서 12조로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시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긴 싸다라는 의견은 제시를 했지만 상장이 돼 있는데 왜 90% 할인이야? 100% 할인해야지. 100% 남의 회사는 남의 회사는 거기서 나오는 저것만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 이익만? 연결 이익만 환산해서 값어치 매겨야죠. 그렇죠. 요거는 참 추정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긴 해요. 어떤 장부 가치는 이미 끝났어. 이미 상장됐는데 무슨 장부 가치가 있어. 이익 가치를 환산시켜서 수익 가치를 어떻게 돌리는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거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네. 보통 이런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된 자회사 지분 가치 계산은 보통 50% 할인을 해서 많이 리포트를 쓰는데 그래도 저평가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한 7-80% 할인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연결 이익 남는 거를 값어치로 그 자산 가치로 그러니까 15년 정도 이익을 뽑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그 이익 가치를 가지고 주가에 이 자기 이익으로 반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장부가로 돌리는 거나 아니면 본질 가치에 더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익을 얼마나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쯤 한창 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신영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 시장이 반등하려면 3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였는데 그 중에 말했던 2가지 정도는 지금 실현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선행지수 반등, 두 번째는 공급망 교란 악화에서의 개선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였는데 세 번째는 참 어려워 보이긴 했었죠.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될 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거 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12개월 선행 EPS가 6개월간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운송과 헬스케어에서도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서 7월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그 즈음이 이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딱 시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오미크론도 좀 확진자 수는 확산이 되지만 이 각국에서 이 경제 재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호주에서도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백신 맞았으면은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 완화 국면으로 갈수록 경기 선행지수 반등은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했을 때 12개월 선행 PBR 1배가 코스피 2720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까 2720도 갔었는데 조금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서 이미 떨어질 만큼은 충분히 떨어졌고 앞으로의 시장은 점차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해질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신영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신영증권 센터장님인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이제 참여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